자, 11.3까지 앞에서 했었죠. 이제 11.4부터 11.8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30분짜리 영상을 찍었는데 음성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고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 할 내용은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다시 또 치겠지만 우리는 막 미분하는 방법 이런 것도 배울 거고, 그리고 적분하는 방법 배우고, 이렇게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 공부할 거고, 그리고 이런 초기 조건 있는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 이런 것도 공부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진 식에다가 수치를 대입하는 활동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내용을 할 겁니다. 자, 한번 이 11.4 미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은 이 기호식에 대한 미분을 할 때는 이 diff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명령어 자체는 어떻게 쓰냐면 diff 한 다음에 여기 기호식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호식을 적거나 기호식 이 뒤에 내가 무슨 변수로 미분할 건지 이제 미분할 변수를 이렇게 적어주면은 기호식과 미분할 변수 적어주면 미분할 그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s 대신에 식을 입력해도 동일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diff 명령어에서 한 개의 기호 변수만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미분할 변수를 이제 나타내지 않아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임의의 하나를 기준으로 미분을 진행하게 되어서 반드시 변수가 여러 개일 때는 무슨 변수에 대해서 미분할지를 엄밀하게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2차 또는 고차 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3번 미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diff를 3번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냥 그 뒤에 이제 미분할 횟수를 적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미분할 횟수를 적어주게 된다면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예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클리어 해주고, 자 일단 이 미국 개체들 x, y, t를 제가 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호식 x를 제가 x2에 x의 4승승으로 제가 두겠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두고, 이제 제가 얘를 미분을 하면 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될 거고, 얘 미분하면은 4x 3승이 튀어나오고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미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시를 들자면 t는 1 빼기 4x의 3승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diff t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t는 이제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띄워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미분을 할 수 있고요. 이제 2개 이상의 기호식이 적혀있는 함수를 제가 한번 예시로, 기호 개체가 들어있는 기호식을 제가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5y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3 플러스 t라는 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식이 좀 더러운데,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된다면 아마 그냥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줄 거예요. 아마 제일 앞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얘를 미분하면은 이 코사인 항은 상수 취급을 하고 y에 대해서만 미분했으니까 사실상 편미분을 한 거죠. 이런 편미분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내가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싶을 때는 뒤에 이렇게 t를 적어준다면 이제 이 5y 제곱을 상수로 두고 이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분을 여러 번 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까 s는 그거였죠. 2의 x의 4승이었죠. 그래서 얘를 2번 미분하고 싶다면 이렇게 뒤에 2를 적어준다면 2번 미분한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미로 10번 미분 이런 것도 엄청 더러운데 이렇게 깔끔하지 않네요.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미분 결과가 애매할 때는
이 매트랩을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애들을 막 simplify 이런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이 함수들을 이용해가지고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한 거를 또 바탕으로 이제 좀 더 쉽게 판단도 가능하고 해서 여러모로 사람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하는 바에는 이렇게 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미분의 식에 포함된 변수들을 기호개체로 먼저 생성하지 않고 식을 문자열로 직접 입력하여 diff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분된 식에 있는 변수들은 이 독립적인 기호개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염두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미분 내용은 끝났고 다음 내용인 적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적분 같은 경우에도 이 미분은 이 differential에서 이제 diff를 끌고 왔다면 적분은 인테그랄이니까 int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식 자체는 int 그래서 기호식 뭐 이런 식으로 적거나 int 기호식 변수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s는 이전에 생성된 기호식의 이름 혹은 s 대신 입력할 수 있는 식이 됩니다. 이 int s 명령어에서 식이 한 개의 기호 변수만 포함된다면 그 적분은 그 변수에 대해 수행이 됩니다. 식에 둘 이상의 변수가 포함이 된다면 적분은 기본 설정된 기호 변수에 대해 수행된다는 걸 우리 곧 확인할 겁니다. int s에 대해서 뒤에 이 변수를 넣게 된다면 여러 개의 기호 변수를 가진 식의 적분에 사용이 되고 적분은 변수에 대해서 수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뭐 얘네들을 이렇게 기호개체로 설정을 하고 제가 2 코사인 x 마이너스 6x라는 이런 기호식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얘를 적분을 하면은 아마 2 sin x 마이너스 3x 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은 2 sin x 마이너스 3x 제곱 아까 얘기한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분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기호식에 안 넣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이제 굳이 내가 기호식 정의까지 안 하더라도 얘는 적분하면 저렇게 되는 건 이제 익숙하게 다 외워서 아마 알 텐데 이런 형태로도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예시를 들자면 5의 y제곱 곱하기 코사인 4t 이런 함수가 있을 수 있죠. 4 곱하기 t죠.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러면 얘를 이제 적분을 그냥 해보면 아마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줄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코사인 4t는 상수 취급해서 그대로 왔고 y 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y 3승이니까 3분의 y 3승이 적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산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y 말고 다른 변수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뒤에 무슨 변수로 적분할지를 적어줘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하게 된다면 이제 y제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코사인에 대한 적분인 사인이 나오게 되죠. 여기 그 사인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4분의 1이 이제 이 4t 치환 적분하는 과정에서 4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거는 다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이랑 정적분도 좀 비슷한 듯 좀 정적분이 좀 더 계산도 많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매트랩 내에서는 이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랄까 아니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int 함수를 쓸 건데 int하고 이제 기호식을 적어요. 기호식을 적고 변수를 쓰지 않고 초기값을 적고 말기값? 마지막 값. 말이 좀 애매한데 내가 a부터 b까지 적분하고 싶다면 a를 초기값에 적고 이 b를 마지막 값에 적어주시면 그 구간에 대한 이제 정적분을 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 sin y 이거야. 자, 클리어하고 y를 잡고요. 그리고 제가 뭐 s를 sin y 빼기 괄호 sin y 빼기 5의 y 제곱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볼게요. 인트에다가 헬스를 하고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0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줄 겁니다. 사인은 아마 적분을 하면 2가 될 거고 이 5분의 5y 제곱은 3분의 5y 3승이 될 겁니다. 근데 계산해보면 실제로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얘를 y 정했죠. y를 이렇게 t를 이렇게 두고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엄밀히 수학적으로 따지면 얘는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중에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구할 수 없다가 원래 일반적인 답인데 얘를 계산하면 아마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다는 그 답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뭐 다른 예시를 들자면 죄송합니다. 제곱에 y 더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두고 0 이렇게 두고 곱하기 이렇게 둘 수도 있죠. 이제 int에서 u에서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면 이제 계산할 수 없다고 뜰 건데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오류 문자가 뜨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과 같이 그냥 cannot be found에서 nan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산 과정이 맞는지 판단할 때는 이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에요. 애초에 이렇게 적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11.6절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미분 방정식을 ODE라 하죠. ODE는 이 dissolve 명령어를 이용해서 기호 형태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명령어는 단일 방정식이나 연립 방정식을 푸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단일 방정식에 대해서 다만 다룰 겁니다. 우리는 그 연립까지 우리가 다룰 일은 거의 없어요. 10장에서는 이 매트랩을 이용해서 1차 ODE를 수치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최익준 학생이 자기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절에서는 이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이런 수치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식을 온전히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탐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차 ODE랑 2차 ODE가 있는데 1차 ODE는 이 dy분은 dt라는 이런 식이 존재하는데 얘가 어떤 함수인데 t랑 y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함수로 표현이 되는 경우를 얘를 우리가 1차 ODE라고 합니다. 1차 ODE라 하고 그리고 dy의 제곱분을 d 제곱 t 말 잘못했네. d 제곱 y 분의 dt의 제곱이죠. 자, 얘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얘가 만약에 t랑 y랑 dy분의 dt의 형태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우리가 2차 ODE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만족하는 해는 일반적인 다양한 무한한 해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그 조건에 의해서 특수해만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해를 구할 때는 상수가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어떠한 C1, C2 이런 게 붙을 거고 특수해는 이제 우리가 경계 조건이나 뭐 초기 조건 이런 걸 주게 된다면 그거에 의해서 C1이나 C2 같은 변수들이 결정이 될 거고 그 결정된 값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이 함수는 dissolve인데요. dissolve에서 이제 구하는 미분 방정식을 적으면 돼요. 구하고자 하는 미분 방정식. 그리고 변수도 적을 수 있고요. 나중에는 아마 여기에 초기 조건을 적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 설명만 조금 더 하자면 이 dissolve equation에서 equation은 이제 독립 변수들을 매트랩에 의해서 기본으로 가져가는
그 기본 설정된 변수들이 있어요. 그게 아마 t일 건데 걔로 이제 가정하고 풉니다. 그리고 식을 입력할 때 대문자 d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문자 d는 미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막 dy분의 dt 이렇게 적었는데 그렇게 적는 게 아니라 라지 dy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요. 두 번 미분하는 거는 d2y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됐고 이 dsolve 명령어에 입력하는 ODE 방정식의 변수들은 굳이 미리 생성된 기호 변수들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고 그 식을 적을 때 먼저 그냥 정의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적분 상수는 보통 이제 C1, C2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한번 몇몇 미분 방정식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분 방정식은 이 식입니다. 이 dt분의 dy가 4t 더하기 2y를 만족하는 이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dsolve를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그럼 dy는 4t 더하기 2y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적어서 엔터를 치게 된다면은 경고는 무시하시면 되고 이렇게 정답을 주게 됩니다. 이게 y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y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 C1은 적분상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식의 모양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2차 ODE 제가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식을 적고 설명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x를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이제 x 한 번 미분한 거 2배 곱하고 x를 더했더니 0이 나왔더라 라는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 미분 방정식의 해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C1과 C2는 적분상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미리 생성된 기호 변수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식들이. 그래서 dsolve 해가지고 x는 제가 한 번도 지금 정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a의 x의 뭐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x를 이제 변수라 생각을 하고 아니 말 잘못했다. a랑 x를 둘 다 변수로 생각하지 않고 기본 변수인 t에 대해서 접근을 해줍니다. 그래서 ax제곱은 상수로 취급을 해가지고 이게 그냥 상수 적분해서 t 붙은 거랑 똑같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c1을 더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분 상수 붙은 거죠. 이런 형태로도 계산할 수 있고 근데 내가 여기 있는 변수 갖고 적분을 할 미분 방정식을 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s가 알고 보니까 a랑 x랑 어떤 관련이 있는 그런 함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할 때는 이제 뒤에 그 변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dx 이렇게 적고 x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면 이제 아까 t가 붙었지만 이젠 t가 붙는 게 아니고 x를 s에 대한 변수라 생각을 하고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지 말고 a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싶다. a에 대해서 적분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아까는 ax 3승이었지만 이번에는 a제곱 x제곱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변수를 기준으로 이 함수가 만들어졌느냐를 내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없는 변수로 해도 아마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u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미분 방정식을 세우고 풀 수 있다. 네, 이제 특수예배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수에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dsolve를 쓴 다음에 미분 방정식을 적고요. 그 다음에 초기 조건들 이제 여러 개 일면 여러 개 적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개 적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런 식으로 적고 마지막에 변수 무슨 변수를 할 거냐 이것까지 이렇게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dy분의, 이거 적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봅시다. dt분의 dy에다가 4y를 더했더니 60이 되는 어떠한 함수를 구해볼 건데, 초기 조건이 y의 t에 처음에 0을 넣었을 때 그 값이 5가 나와야 된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얘를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오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이 식을 비교를 하면 됩니다. 이 식을 구했을 때는 여기 아까 C1이 붙었었어요. 근데 초기 조건 때문에 이 C1이 마이너스 10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C1으로 나타내지 않고 마이너스 10으로 나타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그 값을 정확하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예시는 (0은 1이고) 이런 형태로 이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2차 OD인데 2차 OD에서 y를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y 한 번 미분한 거 두 배 뺀 다음에 2y를 더했더니 0이 되는 어떠한 함수가 있는데, 초기 조건이 y0는 1이고 한 번 미분한 거에다 0 넣었을 때는 0이 된다라는 조건인데, 얘를 풀게 된다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2의 t승의 코사인 t 마이너스 2의 t승의 사인 t가 나오면 알 수가 있는데요. 얘는 마우스 어디였지? 여기 있네. 자, 얘를 볼 때 드래그가 안 될까? 잠깐만요. 진짜 제가 마우스가 없어가지고 쉽지 않네요. 이렇게 두면은 아까는 C1과 C2가 붙었었죠. 근데 이제 초기 조건에 의해서 C1과 C2가 둘 다 1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부가적인 예시는 책에 더 있을 거고, 매트랩의 해를 찾지 못한다면 빈 기호개체와 메시지를 주거나 아니면 그냥 오류창이 뜨게 됩니다. 구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내가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판단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 이제 있다면 이제 엄밀한 계산을 확인하는 용도로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호식에 관련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아마 애들이 했는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걸 했을 거예요. 아마 9장에서 할 겁니다. 이 그래프, 3차원 그래프 그리기.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걸 하는데, 이 기호식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매트랩은 이 기호식에 있는 이 기호식을 기호 개체에 대한 함수라고 바라보고 걔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두 기호 변수 A, B가 있는 이런 기호식에 대해서는 이제 얘네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A, B가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해서 그 식이 0이 되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는 나머지 변수에 대한 한 개의 변수의 그래프를 생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 또는 두 개의 변수가 포함된 기호식 S를 그리기 위해서는 EZ플롯의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EZ플롯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될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함수가 있는데 내가 굳이 전 구간에 나타낼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특정 구간만 보여주고 싶다면 대괄호를 이용해서 그 A, 초기랑 이 B 이런 형태로도 나타나게 된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보여줄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사전에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x의 최소 그리고 x 최대, y 최소, y 최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로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는 이제 그래프로 나타낼 기호식이 될 거고, 적긴 했죠, 앞에, 여기서. 그리고 S에 그냥 식을 입력해도 되는데, 제 컴퓨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프에 포함된 변수들은 반드시 기호개체로 먼저 생성하지 않고, 문자열로 식을 직접 입력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이런 구간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정역이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배트랩이 그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S가 두 개의 변수에 대해 가진다면 둘 다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를 정역으로 어떤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해결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EZ 플롯을 바탕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 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있는 그 함수는 그래프는 제가 썸네일로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썸네일에 있는 그 그래프가 여기 만들어진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S를 이렇게 유리함수의 형태로 둡니다. 그 다음에 얘를 EZ 플로트 그래서 S 하면은 이제 좀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좀만 기다려 볼까요? 왜 안 나오지? 나왔네요. 자, 이런 형태로 아마 여러분들은 못 볼 건데요. 제가 반드시 썸네일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제가 더 한다면 더 힘들어지니까요. 제가 썸네일 만들기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호식에 의한 수치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고 이제 문제 풀면 되는데 기호식에 의한 수치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이 기호 변수에 필요한 식의 수치값을 대입해서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subs 명령어를 우리가 곧 사용해서 이런 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이 다른 형식의 각 변수를 별도의 명령에서 수치값으로 할당하고 그 다음 해당 변수를 식에 대입하는 형태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의 수치값을 한 개의 기호 변수에 대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수치값들을 둘 이상의 기호 변수에 대입하는 방법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일 기호 변수에 대한 단일 수치값에 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어리라 두면은 subs 기호식 그리고 어떤 변수에 얼마를 넣을 건지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넘버에는 한 개의 숫자를 넣어도 되고요. 배열의 형태를 넣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값을 계산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S 값이 넘버의 값값에 따라 계산이 되고 결과가 넘버와 같은 크기의 를 갖는 얼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3개라면 이 얼도 3개의 원소가 있는 벡터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뭐 행렬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호식의 하나의 변수를 가지면 출력되는 이 r도 어떤 수치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s가 여러 개의 변수를 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한 개의 변수에만 수치 값이 대입이 된다면 이 기호 r도 기호식으로 나타내서 나머지 변수들은 그 기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x를 이제 정의하고 s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0.8에 x 3승 더하기 4e에 마이너스 5x승 마이너스 없죠. 0.5x승 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미분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미분한 값에다가 제가 한번 2를 x에 한번 2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subs하고 기호식을 적고 어떤 변수에 대해서 할지 적고 얼마를 넣을지를 적어주면은 여기 이 식에다가
2를 넣으면 여기 2 넣으면 2의 1승이 될 거고 여기 넣으면 48 되겠죠. 그래서 48 나오고 2의 1승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열을 넣어도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2부터 0.5의 간격으로 4까지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2부터 0.5의 간격으로 넣어서 그 결과가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기호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만 바꾸는 그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클리어하고 HTV에 대해서 y를 v의 제곱 곱하기 exp의 at를 g로 나눈 이런 식의 내가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y 한번 다시 더 써볼게요. 이렇게 나올 건데 이제 여기 있는 y에 대해서 t에 제가 2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식에서 이제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 이 a 자리에 2를 넣은 형태로 이제 식이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yt라는 것도 제가 정의를 할 건데 얘는 2에서 4까지 이렇게 뭐 제가 t에다가 2, 3, 4를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2, 3, 4를 넣어서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고 여기 4가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개의 변수를 한 번에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예시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ABCX에 대해서 이제 한번 표현을 할 건데 X라는 기호식을 X의 2승 A의 X의 2승에다가 BX 더하기 C의 형태로 제가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 정리는 하고 이제 이 서브스를 해서 X에다가 내가 다 바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분가루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얘네 각각 얼마를 가지게 될지를 이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왼쪽에 적어주는 문자의 개수랑 오른쪽에 적히는 수의 개수는 당연히 똑같아야 됩니다. 각 교실과 특별실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창문을 열고 자연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놈의 개수는 같아야 된다. 명심하시고 계산해보면 값을 이렇게 딱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배열의 형태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ex를 할 건데 여기에다가 다 바꾸지 맙시다. EC2만 합시다.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2, 4, 6, 9, 1, 3, 5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3개의 값이 나올 건데 2랑 9랑 1일 때 그리고 4랑 9랑 3일 때 6과 9랑 5일 때에 대해서 각각의 결과를 이렇게 행렬의 형태로 나타내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한다면 이 수치 계산에 대한 방법은 다 이해를 한 것 같고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실습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11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